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과한 운동의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을 하고 난 뒤에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은 해외 여러 논문과 칼럼 등을 기반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크게 보면 비타민C가 항산화제로서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조직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인데, 일반인뿐만 아니라 치병을 하고 계시는 환우님들도 오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난 뒤에 피로하고 근육통이 오는 이유는 근육이 운동 중에 마모가 되고 찢어짐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게 찢어진 근육은 이 사이를 복구하고 이런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점차 근육이 성장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운동 후에 비타민C를 섭취하게 되면 콜라겐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모된 결합 조직을 복구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인 이 콜라겐은 피부, 뼈, 근육, 혈관 등 다양한 신체 조직의 주요 구성 요소인데요. 비타민C가 콜라겐의 형성을 도와서 근육 성장과 조직 복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후에 근육의 작은 찢어짐을 치유하는 과정을 가속화시키면서 이 근육통을 완화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콜라겐이 돼지 껍데기, 닭발, 족발 등에 많다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 식당을 가거나 음식을 인터넷에서 주문할 때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 미용과 관절에 좋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는 있죠. 사실은 이렇게 섭취되는 육류를 통한 콜라겐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단백질은 우리 몸으로 바로 흡수가 될 수가 없고 소화 효소를 통한 소화 작용이 필수적인데요. 닭발이나 족발 등 콜라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런 소화 작용을 거친다고 해도 분자량의 큰 육류 콜라겐의 체내 흡수율은 약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섭취하면 피부에 콜라겐이 증가하니까 피부 탄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의사들은 섣불리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나마 효과를 볼 수 있는 영양제 형태는 아주 작은 저분자 아미노산 형태로 되어야만 영양소 흡수가 빠르고 활성화가 되는데, 이런 제품은 아주 가격대가 높은 제품군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비타민C를 먹음으로써 효소를 활성화해서 안정적인 콜라겐 섬유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 후 비타민C를 섭취해야 하는 다음 이유는 항산화 특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몸에서는 상당히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죠. 평소에 이 활성산소는 몸에서 해로운 거라고 했는데 왜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하는데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 걸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는 운동 중에는 신체가 평소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은 산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산소 대사가 증가하고 그 과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죠. 추가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생성이 되는데, 예전에 MSM 실험 논문에서 그 경주마들을 상대로 경기 직후에 아주 높게 측정되는 체내 활성산소 수치를 그 MSM과 비타민C를 같이 먹었을 때 낮아지는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높아지는 원리는 동일합니다.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유해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세포에 악영향을 끼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산소 운동 중에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C와 MSM을 같이 먹으면 큰 폭으로 활성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지만, 비타민C만 단독으로 섭취하더라도 적정 수준의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데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타민C는 운동으로 떨어지는 면역체계를 복구하고 강화시킵니다. 운동 후에 면역이 약해지는 느낌이 든 적 종종 있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중에는 신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직접적인 면역 세포의 감소도 있는데요.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는 백혈구와 같은 면역 세포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면역 세포들이 신체의 특정 부위로 재분배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중에 호흡 속도의 깊이가 증가하면서 면역 세포들이 폐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강도 높은 운동은 신체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게 되고,
이런 증상은 곧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염증 반응인데요. 근육, 연골과 같은 조직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스트레스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런 체내염증이 면역 체계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택배 같은 무거운 걸 들거나 힘든 일을 했을 때 혹은 갑자기 확 팔을 들어 올리거나 했을 때 이 어깨가 결리고 아픈 이유가 근육이 찢어지고 그 안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이고요. 이를 치유하려면 장기간 물리치료가 필요하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운동 후 혹은 심하게 근육을 쓴 다음에는 충분한 휴식을 하시면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시거나 비타민C를 섭취하셔서 체내 손상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비타민C를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 후에 식사나 샐러드 같은 음식으로 위를 먼저 채우시고 비타민C를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타민C를 운동 후에 섭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치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는 장기적으로 면역을 올리면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우리가 병마와 싸우는데 큰 힘을 불어넣어주는 원천이라고 봐도 좋을 만큼 좀 유익한 활동이니까요. 꼭 꾸준한 운동을 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